안녕하세요. 매부산 산나물TV 자연농부입니다. 오늘은 지금 운전을 하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진짜 전 세계가 다 힘들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뭐 그 힘든 거에 뭐 누가 더 힘들다 누가 덜 힘들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농촌도 뉴스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엄청 많이 힘들거든요. 우리가 농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존에 원래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일손 부족해요 라는 얘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노령화가 엄청 많이 돼서 저도 저희 마을에 가면 가장 젊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뭐 보통 청년회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도시에서 청년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을에서 청년회장 하시는 분이 보통 이제 한 60을 바라보시고요. 20, 30대는 뭐 사실상 거의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나마 홍천은 좀 나은 쪽인데 이 정도인데 아마 다른 지역은 훨씬 더 심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이유는 보통 우리가 계절 근로자다 라고 얘기를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작년에도 안 들어왔고 물론 올해도 힘들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여기 남아있는 인력들 같은 경우도 인건비는 계속 많이 올라가고,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뭐 대도시하고 도시들 같이 여분의 인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사람을 구할 수 있다, 아니요,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사람 구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린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매년 짓는 농사의 규모는 다 똑같은데 우리 현실에서는 실제로 구할 수 없다 보니까 벌써부터 인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예년보다는 다들 농사를 조금 빨리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특히 기농기촌을 하시는 분들이 큰 꿈을 가지고 오시는데 실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하고요, 그리고 TV에서 보여주는 그런 현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냥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기농기촌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기성농들, 그러니까 기존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기업체나 어떤 가게를 할 때요, 매출이 얼마다, 매입이 얼마다 뭐 이래가지고 내가 순수익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계산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농촌에서는, 이거는 뭐 저희 마을만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좀 농사꾼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매출 매입을 계산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매출 매입이라는 게 다른 직종들하고 다르게, 다른 뭐 소상공인들하고 다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딱히 딱 잡기가 엄청 힘들어요. 이게 왜냐 그러면 다른 보통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매입이 딱 보여지고요, 나가는 매출이 딱 보여지는 직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사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런 계통은 아니거든요. 그런 계열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눈에서 보이는 돈은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 정산을 해보면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가장 크게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농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인데 인건비예요. 보통 농사꾼들이요, 인건비를 계산할 때요,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의 인건비가 빠져있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일하는 양으로 보나 일하는 시간으로 보나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노력을 투자한 자신,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에 대한 매입 매출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일을 딱 하다가 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여기 안에 수입에 내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보통 1년 농사를 졌었을 때
생각보다 적은 수입이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들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매입이 좀 다른 직종들하고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르다라는 게 뭐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1년 정산을 받을 때는 목돈으로 받는데 목돈을 갖다가 푼돈으로 없애는 경우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농사를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농사를 준비할 때는 계속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계속 투자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엄청 크거든요. 농사를 짓고는 있는데 지금 내가 짓고 있는 농산물이 이거를 내가 얼마에 팔까라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었을 때 내가 이 농산물을 얼마에 팔아야지 남고 얼마에 팔아야지 몇 퍼센트의 이익이 되고 이거를 미리 계산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매출 매입, 그러니까 재무제표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 그 회계를 할 때요,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좀 더 빡세게 해야 된다라는 거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지금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퇴비하고 비료를 치고 있는데요. 보통 농사꾼들이 계산을 할 때요, 퇴비값, 비료값만 계산을 해요. 그런데 일은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일은 저하고 아버지가 하고 있으니까 둘이서 일을 하면 그 둘의 인건비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집에서 뭐 그 밥을 준비해 주시는 어머니도 전부 다 그 인건비를 다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최소한 우리 인건비는 빠졌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맞출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그 수익에 대해서 계산할 때요, 내가 어떤 나무를 얼마에 팔았냐 보다 내가 어떻게 지출했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리고 옛날 부모님들이요, 가계부라는 걸 쓰는 게 들어온 수입이 아니라 나가는 돈에 대해서요 좀 더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 갖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업보다도 훨씬 더 농업은 더 심각해요. 왜냐 그러면 농사를 져서 투자하는 기간은 보통 한 석 달 정도 돼요. 석 달 정도 계속 투자만 하고 있다가 수입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나는 돈 벌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돈을 투자했었을 때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손익분기점을 못 찾으면요, 농사를 했었을 때 엄청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농업을 함에 있어 갖고 이 작물은 비싸게 팔 수 있어, 이 작물은 싸게 팔 수 있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똑같은 작물을 했는데 나는 얼만큼의 더 큰 이익을 얻었어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시자고요. 농업으로 기농하셔서 농업 일을 하시면서 전부 다 큰 꿈을 가지시고요. 올해도 대박이 터지기를 바라면서요, 올해도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올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들 열심히 일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